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황당하고도 너무나도 무례한 일을 겪은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저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완벽할 것만 같았던 제 미래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사건을 얼마 전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속에서 열불이 난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제 사연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먼저 저를 괴롭게 한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뼛속까지 거지 근성, 아니 거지 종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착하기라도 하면 미운 연놈들 떡이라도 주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격마저도 개차반인 그런 종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3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는데 다들 결혼과는 인연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친구와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소개해준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기에 친구를 믿고 소개팅을 나가보기로 했었죠. 근데 만나보니 사람이 정말 진국이고 괜찮더라고요. 첫인상은 180이 넘는 키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소한 모습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죠. 1년 이상을 만나면서 저와 성격이 정말 잘 맞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었고 내가 우울할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달려와 저를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점점 남자친구에게 기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행복할 것만 같아 마음속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살짝 걸리는 부분은 바로 집안의 경제적인 차이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버지 회사였는데 아버지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그런 광고들을 입찰받아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전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유명한 연예인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 뒤를 따라 일을 배우고 싶어 관련 직종의 대학을 들어갔고 졸업을 하자마자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 지금은 과장까지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의 집안은 저와 정반대인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시아버지 되실 분도 사업을 오래 하시던 분이셨는데 몇 년 전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어느 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이던 남자친구가 술에 거하게 취해서는 제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있잖아, 내가 이런 말 꺼내서 정말 미안한데 지금 우리 부모님 사업 망해서 월세방에 살고 계셔.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월급에서 30%는 생활비로 보태드리고 있고
난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내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 내가 너무 괴로워. 너를 여기서 놔줘야 하나, 아님 무릎이라도 꿇어서 청혼을 해야 하나, 나도 중심을 잡지 못하겠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며 맥주잔에다 소주를 가득 따라 원샷을 때리는데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어요. 평소에 정장도 말끔히 차려입고 귀티나게 생긴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자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파오더군요. 우선 그날은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주고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의 배경보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던 거였을까요? 전 제게 솔직히 고백을 해준 남자친구가 고마웠고 저도 돈을 벌고 있고 남자친구도 좋은 직장에 다니기에 조금만 더 고생을 한다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 사람들은 열이면 열 전부 다른 생각들을 말해주더군요. 얘,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니네 시부모 투룸에서 월세 산다며 호구 잡힐 짓 그만하고 마음 굳게 먹고 헤어져. 맞아. 그 남자 네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요즘 공무원들 직업은 좋아도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아. 아마 너한테 갈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질걸? 그러니까 골치 아픈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네가 남자를 별로 안 만나봐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널리고 널린 게 남자들이야. 그러니 환상에서 깨고 얼른 나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친정엄마가 제가 한동안 말도 없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맥주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아마도 몇 날을 밥도 먹지 않고 얼굴에 생기가 없다 보니 엄마로서는 제 딸이 무슨 걱정이 있나 싶어 제안을 한 거였었죠. 수연아, 요즘 무슨 걱정 있니? 남자친구랑 싸웠어? 너한테 잘해준다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하루 종일 죽을 상으로 있는 건데. 엄마 사실은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그쪽 집안이 현재 많이 안 좋은 상황인가 봐. 시부모 두 분 다 월세방 전전하고 계시고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밥 한 끼도 못 먹을 처지라고 하네. 그래서 다들 호구짓 하지 말고 나보고 헤어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지금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도 안 잡히고 정말 미칠 것 같아.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이셔? 그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남자친구 믿니? 다른 조건 배경 다 보지 말고 그것만 얘기해봐. 그것만 빼면 정말 나한테는 완벽한 사람이지. 배울 점도 많고. 그럼 배경 조건 보지 말고 네 마음 따라 움직여. 엄마 아빠가 얼마든지 서포트 해줄 테니까.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 아빠도 처음에 사글세방에서 신혼생활했어.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네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잖니. 남자친구도 어엿한 공무원이라면서. 그러니 수연아, 너 마음 숨기지 말고 네 뜻대로 해. 엄마가 열심히 응원해 줄게.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하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덕분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결국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다시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들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면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하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정말 좋게 봐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남자친구와 몇 마디를 나누시더니 뭐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지만 참 괜찮은 남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아빠와 술잔을 마주치며 서글서글하게 부모님을 대하다 보니 그런 모습도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 보였고요. 아빠는 남자친구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앞으로 잘 될 거라면서 아무 걱정 말고 둘이만 예쁘게 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그 주 주말에 예비 시댁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다행히도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주택에 살고 계셨고 습기 때문인지 곰팡이 같은 냄새도 많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에 볼 일이 있어 간 적이 있었는데 변기에도 온통 곰팡이들이 가득했고 타일 같은 곳에도 검정 물때 같은 게 있어서 볼일을 보기 힘들 정도로 위생 상태가 엉망인 상태였어요. 어떻게 두 분이서 이런 데서 사시나 살짝 걱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수연이라고 했나? 인상도 좋고 키도 크고 참 싹싹하니 마음에 쏙 드네요. 들어보니 아버지 회사 다닌다면서? 아, 네. 아버지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막 TV 광고 같은 것도 찍고 그러는 거야? 네, TV 광고뿐만 아니라 잡지, 컨설팅 이것저것도 하고 있어요. 오, 그럼 돈도 아주 많이 벌겠구먼. 돈은 얼마나 모았을까? 적어도 1억은 모아놨지? 에휴, 보시다시피 우리 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야. 우리도 한때는 48평짜리 아파트 살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말년을 살고 있지만 아, 네, 그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저는 대화를 나누다 처음부터 돈 얘기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조금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제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은 제게 앞으로 큰 시련의 고통을 안겨줄 거라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만남도 잘 마친 뒤 저희는 곧바로 상견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시댁분들이나 양쪽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만남이 성사되고 결혼 허락도 순조롭게 받으며 저는 그렇게 끝까지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어요. 집안 수준 차이가 나는 결혼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처음부터 부담의 연속이었죠. 예, 아가, 있잖아. 너도 우리 애한테 들어서 알고 우리도 너한테 속일 이유가 없어서 종종 편하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현재 집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잖니. 그래도 첫째 결혼식이라 네 시아버지나 나나 좋은 집을 좀 구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건 힘들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우리 50만 원 월세 내기도 벅찬 상황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네 집 잘 산다며? 니네 집에서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 그 대신 혼수는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아, 집이요, 어머니? 일단은 저희 집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고맙다 얘. 그리고 미안해. 집은 못 해줘도 TV라도 한 대 사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힘든 상황이니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네가 좀 이해해 주렴.
우리가 좀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도와주질 않네. 부탁 좀 할게. 그렇게 말을 하시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시더군요. 제 감성을 흔들려고 저러시는 건지 당황스러웠지만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었네요. 저희 아빠는 처음부터 시댁에서 집을 구해주는 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다 집을 구해줄지 알아보고 계신 상태였어요. 물론 엄마와 같이 말이죠. 그러다가 아빠는 서울 강북 쪽에 마음에 드신 아파트를 발견하시고는 거기에 신혼집을 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0억이 넘는 아파트였어요. 물론 서울 아파트 시세가 워낙 비싼지라 고급 아파트에는 축에도 끼지 못했지만 나름 이름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생각보다도 좋은 집을 해주신 걸 시댁 쪽이 알게 되면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살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본인들은 겨우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떡하니 잡아준 저희 아빠의 능력과 배포에 감동까지 하신 듯 보였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서라도 다른 결혼 준비에 보탬이 되려고 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예비 시댁은 점점 더 저희 집에 빌붙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에 해준 것이 없으니 본인들이 혼수를 사는데 돈을 좀 보태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놓을 가구들이나 가전제품들을 보러 같이 다니면서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정해졌겠다. 이제 거기에 맞는 가구들을 배치할 수 있는 것들로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저희 엄마 아니면 시어머니와 함께 번갈아 가며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죠. 근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이상한 논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냉장고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이미 인터넷으로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걸 찾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실물만 확인을 하고 장단점만 체크한 뒤에 구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날 냉장고는 어머님이 구매를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갔었는데 최신식 냉장고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건 너희 집에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니? 너희가 뭐 아직 우리 나이도 아니고 둘 다 맞벌이 하면서 주방에서 살 것도 아닌데 이런 좋은 냉장고 사봤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아래 단계로 알아보자. 네? 어머님, 저 이거 집에 놓고 싶어서 며칠 동안 찾아본 건데 이게 그리고 요즘 혼수품으로 제일 잘 나가는 거기도 하고요. 네가 집이 잘 살아서 씀씀이가 다른 모양인데 이 정도는 너무 비싸. 우리 때는 다 중고품 놓고 들어가서 살고 그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거 쓰겠다고?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러지 말고 내 말 듣고 좀 더 아래 단계 거 한번 봐봐. 내가 중고를 사라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님은 제가 알아본 제품이 너무 비싸다며 핀잔 아닌 핀잔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것보다 아래 단계 제품을 보자고 하시면서 가격이 높은 것들은 다 커트하시고 저렴하면서도 별 메리트가 안 보이는 희한한 제품을 고르셨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한 번을 사도 좋은 것 사서 오래 쓰자가 저의 주의였기 때문에 큰맘 먹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집안에 놓기에도 좀 그렇고 직원분들도 가정용보다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쓰는 용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가격이 좀 부담되시면 제가 좀 더 지불할 테니까 아까 제가 본 제품으로 사게 해주세요. 나 참. 그래? 그래 뭐 네가 정 처음 본 게 가지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대신 네가 좀 보태서 사는 게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마치 저에게 인심 쓰듯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말투가 기분을 상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가 쓸 물건을 사는 거였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마음에 드는 냉장고를 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어이없는 행동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연달아 또 일어났죠. 이번에는 청소기를 보는데 저희는 로봇 청소기로 구매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옆에서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좋아서 별의별 게 다 나오네. 예, 있잖니. 나는 태어나서 로봇 청소기는 보지도 못했다.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거야. 저거 쓰면 허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매번 바닥 청소 신경 안 써도 돼서 참 좋겠다. 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이거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에도 같은 걸로 놓으려고요. 그래? 사돈댁도 이걸 쓴단 말이지? 아유, 부럽네, 부러워. 돈 많은 집은 달라도 한참 다르네. 나는 이런 거 써볼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안 그래도 내 친구네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집 가전제품 몇 개를 바꿔줬다고 하더라고. 나도 부잣집 며느리 들어오면 그런 것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유,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나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겠네. 어머니는 누가 들어도 저에게 이 로봇 청소기를 사달라는 소리를 빙빙 둘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대놓고 하나 사달라고 했으면 저도 좋은 마음으로 사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남의 집 며느리까지 들먹거리며 은근슬쩍 티내시는 게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로봇 청소기를 너무 잘 쓰고 계셨기에 같은 부모님으로 시어머니도 좀 편하게 집안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큰맘 먹고 하나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로봇 청소기를 사드린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좋아서 한참을 방방 뛰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또 사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더 이상 없을 것 같았던 빈대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끊임없이 나와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한 번은 예물을 보러 가는데 남자친구와 둘이 갈 자리에 굳이 본인도 따라가시겠다며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찝찝했지만 예물이 많이 궁금하신가 보다 싶어 모셔갔는데 거기에서도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예물이 참 곱네. 나도 너네처럼 시집 올 때 결혼 반지가 내 손에 참 잘 어울렸었는데 지금은 니네 아빠 사업 다 망하고 집에 있던 금이랑 금은 싹 다 팔아버려서 남은 것도 없어. 그게 어찌나 마음에 한으로 남는지. 어머, 저 반지는 너무 예쁘다. 저거 한번 껴보면 소원이 없겠네. 남자친구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서로를 동시에 쳐다봤어요. 저건 누가 봐도 사달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먼저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엄마 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 사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둘이 예물 맞추러 왔잖아요. 일단 이거 먼저 보고 엄마 건 저랑 다시 보러 와요. 어머, 얘,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는 얼마 안 되는 공무원 월급 받아서 다 우리 주면서 까먹어버리는데 우리 능력 좋은 며느리 덕은 이럴 때 보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예, 그러지 말고 혼수 준비하면서 원래 시댁 쪽에도 선물하고 하잖니. 나는 이 순금으로 목걸이 하나 해주면 안 될까? 네? 저는 이미 청소기도 해드리고 집까지 우리가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순금까지 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받아주면 또 다른 요구가 시작될까 싶어 과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도 10억짜리를 아빠가 해주셔서 어머님이 혼수품 몇 개 사주신다고 해놓고 솔직히 냉장고 하나 해주시면서 그것도 비싸다고 일부만 결제하시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구매하고 거기다 모자라서 로봇 청소기까지 사달라는 티 내셔서 그것까지 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순금까지 더 달라고 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누굴 거짓 취급을 하고 있어. 너네 수준의 그 최신형 냉장고에 가전제품들이 가당키나 해? 너야 좋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살 수 있다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라고. 누가 부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보탰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어머님 수준에서는 부담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오셔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지금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이건 무슨 경우냐고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어머니의 대치에 남자친구는 상황을 해결해야겠다 싶었는지 얼른 시어머니부터 말렸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 건 제가 나중에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처가에서는 할 만큼 해주셨어요. 솔직히 옛날 같았으면 대릴 사위로 갈 수준만큼 해주셨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너까지 진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만.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만류에 결국 완전히 토라져서는 그 자리를 혼자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직원들에게도 민망하고 남자친구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본인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국 그날은 예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각자 헤어져 집으로 와야만 했죠. 한동안 서로 마음이 상한 채 결혼 준비는 전부 올스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마음이 상해 결혼 준비에 사사건건 참견을 하던 사람이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편하더라고요. 매번 거머리처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게 힘들었는데 그거 안 듣고 사니 살만 나던 거 있죠? 그동안 만나면서도 시어머니는 밥값을 한번 내지도 않고는 자잘하게는 주변에 보이는 족족 옷이 예쁘면 옷 사달라, 신발이 예쁘면 신발 사달라 등등 정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는데 그걸 한두 개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드리다가 이번에 예물 사건에서 뻥 하고 터지고 만 거였죠. 근데도 뻔뻔한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셨고 또 마주하게 되었을 때 기가 찰 만큼 황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파혼을 선언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죠. 수연아, 결혼 전에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번에 네가 나한테 너무하다고 했지? 너야말로 돈 있는 유세 그렇게 떠는 거 아니야. 나라고 뭐 좋아서 그러겠니? 오죽 니네 시아버지 때문에 없이 지내는 게 한이 되었으면 그랬겠냐고.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모님이었는데 우리 집에 가정부 두고 일 부려먹을 때도 있었어. 네, 어머니, 그건 잘 알죠. 제 말이 너무 심했다면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됐고, 그래서 말인데 너 우리 애가 지금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그거 쪼개가지고 우리한테 돈 보내는 건 알고 있니? 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다 원금 갖고 이자 내는데 쓰이는 돈이야. 그것도 알고 있었어? 아니요. 대출금까지 내주고 있는 건 저도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결혼 전에 확실히 말해놓는 게 좋겠구나. 너랑 결혼하면 이제 우리 아들은 우리 대출금은 내주지 못할 거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지 못하겠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싫다. 그러니 그 조건으로 우리 빚 좀 대신 갚아줘. 그러면 너네한테 10원짜리 하나 절대 손 벌리지 않으마. 네? 대출 빚을 갚아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에 지금 빚이 2억 정도 남아있어. 그거 좀 갚아주라고. 젊은 애가 무슨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니. 내가 우리 아들 힘들게 키워서 공무원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못 해줘? 어차피 너네 집에서는 2억은 껌값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네? 2억 빚을 지금 저더러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껌이 2억씩이나 해요? 얘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거니? 네가 하도 쪼잔하게 굴어서 내가 좋은 방안을 내주는 거야. 그렇게 이 시애미한테 해주는 게 아까워서 벌벌 떠는 애한테 어떻게 다달이 돈을 받겠니? 그것도 하다가 아까워서 못 해먹겠다고 따지고 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에 2억 딱 해결하고 너네는 너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고. 어머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빚, 제 빚이 아니고 시댁 빚이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갚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머님이 갚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까요? 이게 또, 야, 너만 똑똑해? 나도 똑똑해. 나도 이 나이에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가당치도 않아서 진짜. 야, 너네 아버지 사업이 영원히 잘 될 것 같니? 모르는 거야. 내 남편처럼 폭삭 망해버리는 거 한순간일 수 있다고. 그럼 뭐가 남을 것 같은데? 네 직장도 돈도 다 날라가고 없을 때 내 아들 공무원 월급만 남는 거야. 우리 아들 직장이야 나라 망할 때나 없어질 텐데 그게 일어날 일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금 더 미치는 장사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덕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값을 하라고 언지를 주는 건데 이게 또 눈에 불을 켜고.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 사업장까지 운운하며 이상한 논리를 펴는 시어머니를 저는 더 이해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은 받아줄 수 없어 같이 화를 내버렸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니. 그 나이에 대학 나오신 건 정말 훌륭한데요. 뭐 어디 삼류대 나오셨어요? 제대로 배우고 나오신 거 맞으세요? 어디서 어머님 빚을 우리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넘기실 수 있으세요? 껌값이라고요? 죄송하지만은요. 저는 어머님께는 제 껌값도 아까워요. 지금까지 빈대처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무슨 돈줄 잡은 것 마냥 이리저리 써먹으려고 하시는데 저 어머님 돈줄 아니고요. 어머님한테는 이제 1원도 쓰는 거 아까우니까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야, 너 돈 좀 있다고 지금 또 유세 떠는 거야? 어? 모르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당연히 저희 집도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렇게 될지라도 저는 어머님처럼 빈대근성 내보이면서 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싶으니까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생각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감내하려고 했지만 호의를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시모를 보고 혀를 내두르고 말았어요. 신혼집 혼수까지 맡기고 이제는 금목걸이에 대출빚 2억까지 공무원 아들 뒀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만 냅두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남자친구를 만나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하고 헤어지자고 말해버렸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거지근성으로 빈대처럼 나오는데 결혼하고 나면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할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화병에 걸려 죽어버리기는 싫어 파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여전히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까지 감싸 안기에는 제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때문에 행복했던 것보다 돈독 오른 시어머니 때문에 암울해질 제 미래가 너무 암담했거든요. 그 뒤로 저는 시댁 식구들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특히 지겨울 정도로 연락을 해대는 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야 할 지경까지 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모라는 여자가 세상에나 제 회사까지 찾아온 거 있죠. 혼수를 알아보러 다닐 때 남편과 시모가 저희 회사 앞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 내시고는 택시를 타고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가는 도중에 딱 하고 시모랑 마주쳐 버렸죠. 얘 수연아, 왜 연락을 안 받는 거야?
아직도 기분이 풀리지 않은 거야? 네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다. 왜 찾아오신 건데요? 저 파혼 선언한 거 몰라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오시는 건데요? 전 듣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커피 한 잔을 줄 순 있잖니. 어떻게 이 늙은이를 앞에 두고 그렇게 모질게 굴어. 내가 다 잘못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너네가 구하기로 한 아파트에서 둘이 살거라.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지금 우리 아들 내 전화도 안 받고 모든 생활비 대출금 다 끊은 상태야. 이러다 정말 월세방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애초에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파혼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됐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그만 가주세요. 아줌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줄 아세요? 얼마나 심했으면 탈모 현상이 왔다고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좋게 말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거 있죠. 인연이 돈 좀 있다고 어디서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뭐? 아줌마?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봤나? 그러면서 제 분에 못 이겨 제 머리 끄댕이를 잡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어떤 미친 아줌마한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뺐더니 뚜껑을 열어 그 아줌마 면상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도 점심을 드시고 회사 쪽으로 오시다 어디서 큰 소란이 벌어진 걸 보고 왔다가 제가 시모한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자라서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커피를 부어버린 거였죠. 이놈의 아줌마가 어디 와서 행패야? 어서서 꺼지지 못해? 그렇게 말하시고는 건물 경비 아저씨를 불러 강제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아빠 덕분에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시모는 화가 잔뜩 난 저희 아빠를 보더니 겁에 질려서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처량한 뒷모습이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아빠는 제가 이미 파혼 선언을 하신 거 알고 있는 상태였기에 저의 생각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잘 그만뒀다고 그런 집안에 저를 보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런 상황에 시모가 찾아와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갔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다면 제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도 하기 싫으셨겠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과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 선언을 했을 때 제 마음을 이해해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지도 않았어요. 면목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 대신 복수를 시댁에 한 걸로 보였어요. 시모가 말했듯이 모든 생활비, 대출금 등등 모든 걸 끊어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집안도 쑥대밭이 되고 만 거였죠. 가끔 남자친구 생각이 나긴 하지만 제 온 마음속으로 부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네요. 이룰 수 없는 만남은 어차피 끌고 간다고 한들 더 불행해질 것 같아 저는 그 아픔을 이겨내려 운동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도 다시 행복이 돌아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제 사연을 보신 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기도 하실 텐데요. 저 잘한 거 맞겠죠?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항상 꽃이 피는 인생을 사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